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본머스에게 3대0 패배를 당하면서 리그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맨유의 경기는 어땠는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팀 맨유의 선발 라인업이고요. 원톱에는 호일룬이 아닌 지르크지, 레프트백은 말라시아를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져갔던 맨유입니다. 원정팀 본머스의 선발 라인업인데요. 부상당한 센터백 세네시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어린 센터백 하위센이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가장 먼저 언급할 부분은 맨유의 세트피스 수비인데요. 본머스가 엄청 특별한 패턴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냥 선수들이 잘라먹는 포지션으로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헤더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르크지도 애초에 하위센을 잘 맨투맨하고 있었는데 헤더하는 장면에서는 쉽게 밀려버리면서 특별한 견제를 하지 못했죠. 지르크지는 신장은 크지만 지저분한 몸싸움에서는 계속해서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키 195의 밀렌코비치를 막는 아쉬운 맨투맨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시작하자마자 거의 머리 하나를 뛰어넘는 차이를 보여주면서 실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키 큰 선수끼리 경합을 해서 그때보다는 낫지만 역시나 세트피스 수비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아모림 역시 세트피스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트피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고요. 기록으로 봐도 맨유의 세트피스 수비는 좋지 않습니다. 맨유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4경기 연속 세트피스에서 선제 실점을 했는데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할 때 팀버에게 첫 번째 골을 먹혔고요. 코너킥에서 실점했습니다.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할 때 밀렌코비치에게 시작하자마자 코너킥에서 실점을 했고요. 맨체스터 시티와의 맨더비에서도 짧은 코너킥 후 바로 올라온 크로스에 그바르디올이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역시 코너킥에서 선제 실점을 했죠. 당연히 선제골을 먹으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 분위기가 좋을 수 없고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맨유가 팀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세트피스에서 선제 실점하는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0대0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맨유에겐 매우 좋지 않은데요. 선제 실점이라는 부분이 그것도 똑같은 원인으로 실점을 하는 부분이 선수들에겐 아주 큰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점 상황을 분석해보면 아모림이 부임한 초반 3경기에서는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때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6경기에서 세트피스와 일반 상황에서의 실점 다 합쳐서 6경기 연속 선제 실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2승 4패라는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아모림의 플랜을 보여주기도 전에 자꾸 실점을 하니까 게임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플레이가 되고 가지고 있었던 플랜을 작동시키는데 계속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유가 좋았던 장면은 없을까요? 그래도 공격 장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잘 이용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측면 쪽에 3대2 수적 우위가 생긴 상황에서 마이누가 변칙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들어가고 브루노가 거기에 패스, 그리고 여기서 마이누의 공을 뺏으려고 하는 공이 아마드 쪽으로 흐르고 아마드가 강력한 슈팅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공격 과정에서 좋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슈팅 마무리에서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아까와 아주 비슷한 패턴인데요. 달로가 공을 잡고 2명의 수비를 끌어당긴 순간에 아마드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뛰어가면서 공을 받아줍니다. 박스 안에서 선수들이 변칙적으로 작은 공간이라도 이용하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드의 컷백 그리고 브루노의 슈팅이 또 바깥으로 빗나가죠. 사이드에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다시 가운데로 컷백, 그 이후의 슈팅, 이런 패턴들이 지금 보시듯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골을 못 넣는 건 감독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방금 슈팅을 했던 선수들이 브루노와 아마드입니다. 맨유의 공격진에서는 최고 에이스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에이스들이 이런 좋은 기회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상황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빌드업 패턴에서도 꽤 괜찮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르크지가 아마드에게, 그리고 아마드가 시야가 열린 동안에 우가르테가 그 주변으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아마드는 공을 잡지 않고 바로 우가르테한테 돌려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가르테가 공을 잡은 순간에 마즈라이가 앞으로 뛰어가면서 공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의 짧은 패스가 반복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적은 쪽으로 공이 흘러나갑니다. 이런 빌드업은 상대를 공략하기에는 아주 좋은 빌드업이죠. 지금 장면은
달로가 말라시아에게, 말라시아가 잡지 않고 마이누에게 주고 2대1 패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말라시아는 사이드 쪽 윙백이지만 가운데 쪽으로 변칙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2대1 패스를 받아주는 모습은 또 희망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모림이 후방에서 3-2 빌드업을 할 때 이렇게 공을 받아주는 피벗들이 묶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가르테나 마이누가 뒤쪽의 선수에게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이랬을 경우에 맨유가 압박을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 많을 텐데 이런 장면에서는 엄청나게 뚜렷한 수는 없었고 오나나가 킥으로 앞쪽으로 그냥 때려주고 세컨볼 싸움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건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오나나의 킥 컨디션에 의존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빌드업으로 빠져나가는 연구가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지 않았던 세트피스 수비와 희망적이었던 빌드업 장면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을 성과로 가져오는 건 맨유가 골 안 먹히고 골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맨유의 골 결정력이 너무 좋지 않았죠. 교체 투입된 가르나초가 이렇게 1대1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지만 골대 앞까지 가서 힘이 풀리면서 갑자기 스스로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아주 약한 슈팅이 됩니다. 교체 투입된 선수라면 이런 장면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특별하지 않은 마무리였습니다. 또 아마드는 전반과 비슷한 상황에서 컷백 찬스를 맞지만 유효 슈팅도 가져가지 못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모린 감독이 저기서 대신 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골 결정력은 선수들이 올려줘야 하는 부분인데 어제는 맨유 선수들의 0점이 다 맞지 않았죠. 골 결정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선수가 컨디션이 좋거나 스스로 발전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선수 대신 다른 선수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맨유가 오늘 놓쳤던 선수는 맨유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아마드와 브루노였습니다. 그 두 선수는 사실상 지금 맨유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에이스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는 더더욱 승리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유는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마스의 하위권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리그 13위이고요. 아모림 부임 이후에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맨유입니다. 아모림에게 시간을 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트피스 4경기 연속 선제 실점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모림을 기다려주는 것과 관계없이 당장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모림을 기다리자는 말은 아모림의 축구 철학이 녹아들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이지 그런 세트피스 같은 성실성과 관련된 부분을 그냥 방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명가재건을 노리고 있는 맨유. 과연 맨유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